정적분의 활용,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미적분 원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만 미적분 원에서 구분구적법을 얘기하면서 대표 유형 문제로 원뿔의 부피를 구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원뿔도 결과적으로는 입체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해내는 방법이 그대로 미적분 2의 입체 도형의 부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미적분 1에서 살펴봤던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이 과정을 같이 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입체 도형의 부피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은 반지름이 R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R이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H인 이러한 원뿔입니다.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인데 왜 3분의 1이 곱해지는지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증명해 봤었어요. 미적분 1에서. 근데 그때 접근 방식이 뭐였냐면 이 부피를 구할 때 먼저 높이 h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요 n개로 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n개의 요런 조그만 삼각형들로, 물론 요거 하나만 본다면 사다리꼴이 되겠지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에서 맨 처음에 요렇게 생긴 원기둥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잘라서 만든 원기둥이 여기 가장 밑쪽에 아래쪽에 위치한 원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을 또다시 요렇게 잘라서 원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잘라서 원기둥을 만들고 요렇게 잘라서 계속 원기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놈을 입체로 본다면 요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웨딩 케이크다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방법에 의하면 이러한 원기둥들의 부피를 싹 다 더하는데 그때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즉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것은 이 높이를 아주 잘게 쪼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얘기는 이 원기둥들의 높이가 아주 낮아지면서 결국은 이 원기둥들의 부피를 싹 다 더하면 그 부피가 실제 원뿔의 부피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걸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구했었죠. 기억나죠? 그지? 그렇게 따지면 면적을 구할 때에는 단순히 막대의 넓이들의 합으로부터 면적을 구했다면 부피를 구할 때는 이러한 잘게 쪼갠 기둥들의 부피의 합으로부터 전체 부피를 구해 나가겠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여기 위에서 생기는 요 K번째, K번째라고 한다면 여기가 될까요? 요 K번째 원기둥, 요렇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겠죠?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기둥의 반지름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요 빨간색 삼각형의 아랫변, 밑변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삼각형과 누가 여기 크게 그리면 여기죠. 요 주황색 삼각형은요. 무슨 꼴이 되는 거야? 닮은 꼴이 되죠. 그래서 이만한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이 닮은 꼴이 되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요 반지름의 길이, 즉 밑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높이는 h고요. 아랫변의 길이는 r이 되는 거고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색깔을 나눠서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h 대 r이 되는 거고요. 이놈은 빨간색 삼각형에서 본다면 요때 요놈이 요거 하나가 n분의 h인데 요놈이 k번째 거니까 n분의 h 곱하기 k만큼 요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때 요 반지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요놈을 x 이렇게 해볼까? 요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요 비례식으로부터 요 놈, 그죠? 요 파란색 원기둥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구해보면 x라는 놈은 요거 두 개 곱한 걸 h로 나누는 거니까 n분의 r 곱하기 k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k번째 원기둥의 부피는요. 파이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r제곱의 k제곱이 되는 거고 높이는 여전히 n분의 h가 되어서 결국은 n세제곱분의 r제곱 h 파이 곱하기 k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기둥들의 부피를 전부 다 싹 다 더해버리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놈들을 싹 다 더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n세제곱분의 r제곱 h 파이라는 놈은 k와 상관없는 상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이놈은 뭐가 되냐 하면 n세제곱분의 r제곱 h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구분구적법으로 부피를 구하려면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죠. 즉, 이 원기둥들의 높이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 남는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 극한은 실제 원뿔의 부피에 다가갈 것이다 라는 게 구분구적법의 원리였죠. 이 부분은 미적분 1에서 배운 겁니다. 따라서 요 앞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만 붙여주시면 이러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은 상수고요. 여기 n세제곱이니까 요놈을 요쪽으로 옮겨 써주시면 극한의 성질상 상수는 그냥 앞에다 곱해주시면 되고 요놈 n과 관련된 부분만 극한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6n 세제곱이고 위에 거 전개해봤자 2n 세제곱이 됩니다. 2n 세제곱에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놈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들이 같은지 다른지 그것부터 보시면 n세제곱 여기도 n세제곱 똑같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n세제곱의 개수분의 개수 즉 6분의 2가 이 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놈은 얼마가 되냐 하면 요놈이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h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밑면의 넓이 곱하기 h를 한 다음에 3분의 1이 곱해지는지를 증명해 봤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된 걸 보시면 어떤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입체도형인데 여기에 한 직선을 x축으로 정해버리고요. 이때 x좌표가 각각 a, b인 두 지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두 평면, 그러니까 요 x는 a라는 평면과 x는 b라는 요 평면, 그죠? 요 평면으로 이 입체를 잘랐을 때 요 a와 b 사이에 요 평면들에 의해서 잘려지는 요 구간에서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긴 요 입체도형의 부피. 이해가 되시죠? 요 부분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A부터 B 구간을 n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 A, B를 n등분한 분점의 x좌표를 차례로 A는 x0, 그 다음에 x에는 B라고 두고 n등분했으니까 그 각각의 분점을 x1, x2, xn-1로 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간에 xk번째 분점과 k 플러스 1번째 분점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 분점 사이를 이렇게 나눠보면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xk일 때의 이 입체의 단면이 있을 거고 x의 k 플러스 델타 x에서의 입체의 단면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쉽게 말하면 이 델타 x가 n분의 b-a이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까? 요 부분이 x의 k 플러스 1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델타 x가 n이 무한대로 가면 델타 x는 0에 가깝겠죠? 그러면 그냥 요 놈을 입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k일 때 요 단면의 넓이에다가 델타 x를 곱한 놈이 바로 요 기둥이겠죠. 근데 요 단면이 모양이 원이면 요 놈은 원기둥이 되는 거고요.
이 단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이 되는 거고 단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원뿔에서는 이 단면을 어떻게 자르더라도 이 모양은 원이기 때문에 원기둥들의 부피를 구했던 겁니다. 근데 입체도형이 항상 그 단면이 원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어찌됐든 그 단면의 모양이 뭐가 나왔든 그 단면의 넓이에다가 델타 x, 즉 n분의 b-a를 곱한 놈이 이 기둥에 그죠? 뭐 원기둥이 될 수도 있고 사각기둥, 삼각기둥이 될 수 있는 요 기둥의 부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피들의 합을 주르륵 다 더해준 게 바로 VN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 VN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VN의 극한을 구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뭐가 된다? 바로 부피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의 관계,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이놈 시그마 단면의 넓이 곱하기 델타 x, 요게 이제 그 기둥의 높이가 되겠죠? 그놈의 리미트를 붙인 놈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a부터 b까지 sx를 정적분한 놈과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요 놈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싹 다 지울게요. 요거 싹 다 지우고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x축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y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요 원기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대충 이렇게 그린다면 요게 이제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요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요 점이 바로 x가 이꼴 h가 되는 점이 되겠죠. 그럼 얘를 x축의 평행한 단면으로 잘라봤자 항상 그 모양은 원이 될 겁니다. 이놈이 원뿔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요 지점이 이제 x가 되는 지점인데 요 지점에서의 이 원의 모는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놈이 뭐가 돼요? 요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이 되는 거니까 요걸 직선으로 본다면 y는 뭐가 되는 겁니까? h분의 r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때 요 단면 있죠? 단면인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요. 결국은 요 x좌표가 x라고 놨을 때 h분의 r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의 x라는 놈이 즉 단면의 넓이는 요놈의 제곱 파이 즉 h제곱분의 r제곱의 x제곱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인테그랄 여기는 x가 0일 테니까 0부터 h까지 sx를 x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dx 이놈이 바로 원뿔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시고 r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요 x제곱을 적분해주면 3분의 1의 x세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시면 결과는 뭐가 됩니까? r제곱 파이 곱하기 요놈이 3분의 1의 h세제곱 되는 거니까 3분의 1의 h만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 하면 단면의 넓이가 얼마인지만 알 수 있으면 부피를 구하는 것도 문제될 건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쉽게 부피를 구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